자, 지금부터 교정 판례를 봅니다. 자, 교정 판례는 공채든 승진이든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가 많이 있는데요. 좀 빨리 보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 고 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 것이고요. 다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 제가 파란색으로 세모를 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나중에 막판 정리할 때 속도가 빨라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구금제도 관련해서 첫 번째 판례. 자, 세 번째 줄에 독거 수용 중인 청구인이 TV 시청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 대우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뭐라고 했죠?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파란색으로 세무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거 수용 중인 자가 TV 밑줄 그시고 TV 시청 제한받는다 세무치시고 다른 자들과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반된다라고 밑에 출제가 되고 있죠. 전부 다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판례. 자,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CCTV 개우행이 나와 있죠. 파란색으로 세무치시고요.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 안 했다,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쭉 올라가 보시면 이 CCTV 개우행위라고 하는 것은 교도관의 시선을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또 이 CCTV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줄까지는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건 참고로 봐두시고 마지막 두 줄짜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다. CCTV 개우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 줄 내 끝에 그런 앞에 끊으시고 조그마한 글씨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라고 제가 조그맣게 해놨습니다. 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것은 뭐가 된다? 밑에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침해 밑줄 그시고. 그래서 그 옛날 교도소들 있잖아요. 지어진 지 오래되는 것들을 보면 왜 큰 거실방 하나에 뭐 사람이 열댓 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뭐 1점 몇 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러한 가치를 침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 틀렸죠. 자, 다음 수용자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인데 시험에 두 번 나왔네요. 자, 밑에 1번 보시면 자, 심판 대상 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에 대해서 자, 집행유예자와 수용자에 대해서 자, 빨간색으로 전면적 획일적으로 동그라미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마지막을 봤을 때 집행유예자 밑줄 그시고 헌법에 위반된다. 수용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다. 그래서 집행유예자와 수용자를 달리 봤어요. 집행유예자와 수용자를 왜 달리 봤나요? 집행유예자는 그 윗줄에 나와 있지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거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 선거권을 전면적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떻게 된다? 위반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밑에 수용자 부분은 나름대로의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위헌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달리 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가 나와주고 있죠. 쭉 보시게 되면 자,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이고요. 수용자 부분은 위헌 결정이 아니라 집행유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침해한다고 해야 되겠죠. 안 된다 틀렸고. 자,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를 갑니다. 자, 미결 수용자의 접견 신청에 대해서 교도소장이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뭐하다? 부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거치고 하라는 겁니다.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 최우수단성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그걸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적법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18년도 7급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미결 수용자에게 재소자행 의료를 입비한 행위가 헌법소원에서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적극이란 말은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소극이란 말은 X이고요. 적극이란 말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구행형법 제6조의 청원제도는 자, 권리구제 절차로서는 불충분, 우회적 제도로서 헌법소원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결 수용자에 대한 재소장 의뢰를 있게 했다 했을 때 청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그래,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원 제도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형집행법상의 청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즉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청원을 거칠 필요는 없고 다이렉트로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소장 면담 가볼게요. 자, 소장 면담 요구를 거절한 교도관의 행위가 직무유기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극, X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줄. 청구인이 소장 면담을 요청한다 하여 기계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주어야 합니까? 재소자가 나 소장하고 면담할래. 야, 소장 면담 좀 잡아봐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직원들은 그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막바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가 된다 안 된다? 직무유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나와있지? 그 위에 조그만 글씨 밑줄 그어놨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청구인이 소장 면담하려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파악해야 되고 그들 자신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윗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뭐 이렇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다가 야 임마 그거 아니야. 그건 네 소장 면담상이 아닌데 임마. 그치? 이렇게 경고나 주의를 주겠죠. 무모한 시도임을 알려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또 그들만의 직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장 면담을 신청한다 해서 기계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주어야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나와 있네요. 교도관은 직무집행규칙에 따라서 그 면담 사유를 파악해서 상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면 그렇죠? 보고하는 것이고 아니다고 하면 그 직원, 교도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보시면 돼요. 자, 구분 수행 가볼게요. 자, 쭉 보시고요. 자, 소년범 얘기인데요. 자, 강도 상해범이 있고 과실범이 있네요. 그걸 같은 방에 넣었다는 거야. 같은 방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그래서 감시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했을 때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났다. 그래서 강도 상해범이 과실범을 두들겨 팼나 봐요. 그랬을 때 부상을 입거나 뭐 다치거나 뭐 죽거나 했을 때 그에 대한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상해범하고 과실범은 질적으로 다른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같은 방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교도관에게 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즉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수용자 이송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판례 한번 묶어볼까요?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자, 법무부 장관의 수형자 이송 지휘 처분 나와 있네요.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 드릴게요. 검은색. 요 셈을 치시고 이것은 마지막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밑에 것도 교도소장의 출정비용 징수행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지. 이것을 가지고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제가 된 바는 없고요. 자, 그 다음. 자,
피청구인이 출정 비용 납부 거부, 상계 동의 거부를 이유로 인해서 출정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청구인이 갖고 있는 재판정권을 침해했느냐라고 했을 때 적극이란 말은 침해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 출정자를 수용자를 출정시키라는 거예요. 일단 출정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비용을 회수하는 문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출정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한했다고 하면 그것은 마지막에 재판권 청구권을 침해를 했다 이렇게 본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이제 이유 설명이고요. 실lem에 나온다고 하면 이 두 줄짜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유로 인해서 출정을 제한하는 행위는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려요. 침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18년도 7급 문제죠. 자, 다음 물품 지급 문제. 자, 쭉 보시고요.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수용 중인 자를 파란색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세무치세요. 그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습니까? 침해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 기초생활 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교도소에 다 먹고 재워주고 하는데요. 굳이 이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킨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됐고 영치 볼게요. 자, 영치. 자, 교도소의 장이 수용자 영치금품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 이를 지출하는 행위, 지출 세무치시고 역시 이것도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 우편 발송료 과다 지급 지출 행위 이거 세무 쳐볼게요. 이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된다고 하면 틀려요. 자, 의료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용이 되었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시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 이유가. 자, 접견 가볼게요. 자, 우리 형집행법에 가보면요. 수용자의 접견 시간은 30분 내로 한다 그랬습니다. 30분이 아니고 30분 내로 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몇 분을 줄까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장 등의 재량사항이다 하는 거야. 어떤 데는 10분 주는 데도 있고요. 20분 주는 데도 있고 7분 주는 데도 있어요. 교도소마다 틀려요. 자, 2번 볼게요. 대전교도소장이 7회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화상 접견 시간을 몇 분을 줬나요? 10분 내로 줬어요. 10분 내외라 할지라도 30분 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왜? 소장의 재량사항이니까 이런 얘기죠. 자, 다음. 피청구인이 접견 횟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때 청구인은 누군가 하면 밑에 나와 있지만 수형자입니다. 수형자에 대하여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재판 전공을 침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파란색으로 변호사의 접견 불허 세무치시고 침해했다 안 했다? 침해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왜요? 밑에 보시게 되면 수형자와 미결수는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 수형자는 상당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형자는 재판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재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접견 횟수 내에서 접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과인데요. 초과이기 때문에 접견을 불허한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결수가 좀 다르죠. 다음. 자, 변호사와 접견할 때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도록 한 것은 침해했느냐? 라고 하니까 침해했다는 거예요. 침해했다. 변호사인데, 그치? 이것은 마지막에 나오네. 무기 대등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재판 정보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구치소장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을 떴다는 겁니다. 자, 녹음을 했다 세무치시고. 그렇죠? 변호사가 아니고 배우자입니다. 그렇죠? 변호사라면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것은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무증 친 거예요. 자, 다음. 자, 검사의 요청에 따라서 역시 배우자의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 파일 제공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배우자잖아, 배우자. 변호사가 아니고. 그 이유가 뭐 실체적 진실 발견 뭐 등등이 나오네요. 근데 이런 것은 다 이유 설명이고요.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다음. 자, 국선 대리인이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녹음 내용을, 그 접견 내용을 기록한 거, 이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거실 지정 가볼게요. 자, 수용 거실의 지정은 죄명, 형기, 죄질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장의 재량사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자에게는 수용 거실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특정 수용 거실에 대한 신청권도 없어요. 나 어느 실에 보내달라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소장의 재량사항이니까.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거부하는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론들 다 있죠. 변론들 많아요. 자, 12번. 자, 수용자가 밖으로 보내는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하게 한 것은 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형집행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그 법조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수용자가 받는 서신에 금지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지. 그 다음 수용자 서실 검열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국가안전보장 등등에 내세웁니다.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천주교를 신봉하는 자였는데 불교 집회에 참석하겠다라고 또 가요. 자기가 불교 신자는 아닌데요. 근데 교도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뭐다? 무제한 허용한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봤죠. 그래서 법조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자,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 수용자입니다. 미결 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것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금지한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종교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수용자로 돼 있지 수형자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조문에서도 45조에서 수용자로 돼 있잖아요. 이 수용자는 미결수가 포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금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금지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봅니다.